엄마 나 너무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 엄마 옆에 있잖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캐나다의 어느 한 시골 마을의 도로 한복판 두 모녀는 야생 들개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주파수입니다. 여러분은 강아지 종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골든 리트리버, 푸들, 허스키, 비글, 불독 다양한 강아지가 있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아지는 바로 한국의 진돗개라는 강아지인데요. 진돗개는 한국의 전통적인 강아지입니다. 진돗개는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정에서도 아주 좋은 반려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진돗개가 캐나다에서 벌어진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이나 감동 주파수에서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나다 위니펙에 살고 있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도 듬직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든든한 마일로입니다. 마일로는 저희 집의 가장 귀여운 한국 토종 강아지 진돗개입니다. 저희 가족만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들려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 차 부부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낸 사이라 부부로는 10년 차이지만 유아 때부터 같이 붙어 다녀 주변 어르신이나 친구들은 항상 저희한테 언제 결혼할 거냐며 물어보곤 했죠. 어린 나이부터 저희는 서로를 좋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린 날 저희 둘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성인이 되고 각자의 사정으로 저희 남편은 퀘벡, 저는 몬트리올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지내다가 그렇게 다시 5년 만에 만났을 때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과는 헤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서로를 놓치기 싫었던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장점만 보였던 서로에게 점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조금씩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우리는 무언가 점점 안 맞기 시작하면서 엇나갔던 결혼 생활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지옥 같았어요. 남편으로 인해 행복했던 나의 삶이 점점 모든 것이 불행해지는 삶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빠진 사이는 점점 돌아오기 힘든 지경까지 가고 있었죠. 저희 부부는 10년을 함께한 세월이 무색하게 서로를 못 믿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는 상담을 받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아이도 갖지 못할 바에 혼자서 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는데 1년 넘게 비어있던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항상 집에서 심심하던 저는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왔으면 좋겠다. 마음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인사를 건네려고 했는데 한국인 부부가 이사를 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대화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인사를 건네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친해지기 위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연습해 인사를 건네며 그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부부는 자신의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현재 캐나다에 왔고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현재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는 그 아이를 너무 돕고 싶은 마음에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옆집에 한국인 부부가 이사 왔는데 집 아이가 아프다 말하며 사정을 이야기하니 남편이 식사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옆집 한국인 가족과의 식사 약속이 잡히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고 한국인 가족과의 식사날이 되었는데 저희 집 부엌이 갑자기 고장나서 도저히 요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한국인 가족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는 건 어떠시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미안함이 컸어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도 고마웠었죠. 저희는 당연히 약속이 취소될 줄 알았던 상황에 이런 제안을 해주시니 한국의 배려심은 이렇게 깊구나를 느꼈어요. 그렇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품고 저녁에 그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어떤 한 꼬마 여자아이와 처음 보는 강아지들이 저희를 마중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도 너무 귀여운지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던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옆에 강아지도 너무 순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갔는데
이게 뭐지 싶은 정도의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국은 원래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 놓고 그날그날 먹고 싶은 걸 꺼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요리에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가 있었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한국의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건 줄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부부와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저희가 가져온 와인을 함께 마시는 도중 아이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펑펑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아이를 못 가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도 한국인 부부에게 저희들의 고민을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제는 너무 지친다고 말하며 저희 부부의 고민을 말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안아줬어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와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위로를 받고 한국인 부부가 말하더군요. 이번에 저희 반려견이 임신을 해서 출산 예정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한테 한번 강아지를 길러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한국 품종의 진돗개라고 하면서 권유를 했고 저희 부부는 감사하지만 집에 가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후 그 자리에 나와서 강아지를 키움으로써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돗개를 처음 봤고 저희 캐나다에도 포메라니안 등 우수한 강아지도 많은데 굳이 이런 일본의 시바견을 닮은 강아지를 키우는 게 맞는 걸까 싶었어요. 우리가 이 강아지조차도 못 키운다면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는 잘 키울 수 있겠냐며 저희는 진돗개를 키우기로 결심했고 몇 주 뒤 옆집 부부의 강아지 출산 소식에 저희는 진돗개라는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강아지를 데리러 간 날 너무나도 특이하게 생긴 한국 강아지의 모습에 조금은 낯설었지만 저희 부부를 보며 달려오는 이 자그만한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고 이 아이를 마일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강아지와 놀며 점점 그와도 다시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그렇게 남편은 마일로의 집도 마당에 지어주고 저는 마일로가 먹을 간식을 만들며 생활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일로의 산책을 위해서 같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마일로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에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고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던 와중에 드디어 저희 부부도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어두웠던 결혼 생활이 마일로가 저희한테 다가와 준 순간부터 따뜻한 봄날로 바뀐 것에 대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던 터라 제 몸이 약해 뱃속의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혹여나 아이가 잘못될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 마음을 아는지 저희 집 강아지 마일로는 저를 위로해주는 듯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책할 때도 저를 지켜주는 듯이 주위를 경계하면서 걷고 제가 집에서 움직일 때마다 저를 따라다니며 지켜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일로의 노력이 저한테도 크게 작용했는지 저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점점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정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조금 이상했어요. 출산이 다가오니 몸이 굉장히 많이 무거워졌고 거동하기도 버거울 만큼 배가 나왔어요. 그래도 드디어 저희 부부가 바란 아이가 출산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저를 걱정하는 듯 마일로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드디어 출산의 날이 다가온 듯 엄청난 고통과 함께 아이가 나오려는 듯한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마일로가 제 몸 상태를 감지하고 마당에 있는 남편을 향해 계속 짖었지만 남편에게 소리가 안 들렸나 봐요. 마일로가 마당으로 뛰쳐나갔고 잠시 후 남편과 함께 돌아와 제 상태를 보고 허둥지둥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저는 안전하게 아이를 그렇게 병원에서 태어나고 아이를 데려와 아이의 부모이자 친구이자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그때 정말로 문제가 되었던 게 야생동물들로 인해 아이 혹은 건물이 피해받는 뉴스가 정말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저희 아이와 유아원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야생 들개떼가 있는 것이었죠. 저와 아이는 차에서 잠시 있다가 들개들이 사라지면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다시 길가를 보니 들개들이 없어 아이와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간 줄 알았던 들개떼가 다시 나타나 저희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들개들에게 위협을 가했지만 오히려 들개들은 화가 나 공격적으로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그렇게 들개들이 저희 모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저희 집 마일로가 달려와 들개 무리를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딸아이는 곧장 집으로 들어왔고 정신 차린 뒤 다시 나가보니
상황은 정리되어 있고 마일로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상처가 있더군요. 마음이 너무 아픔과 동시에 마일로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희 모녀를 위해서 용맹하게 자신보다 몸집이 큰 야생동물한테 달려드는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갈 때마다 마일로는 저희 아이를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항상 저희 집 문 앞을 지키며 저희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이자 저희를 항상 위로해주는 부모 같은 존재가 바로 마일로예요. 한국의 진돗개는 정말로 너무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개는 저희 집 마일로입니다. 라고 캐나다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강아지, 가정의 위로가 되는 강아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따뜻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주파수였습니다.